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마음, 그 마음에 걸쳐진 장막을 걷어내고 마음속 진실을 탐구해 봅니다. 이 박사의 마음 실험실. 네, 목요일마다 놀러 오시는 아주 소중한 손님이시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입으신 블라우스 색깔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오늘 날씨랑도. 고맙습니다. 예. 아주 예쁜 어떤 연한 핑크를 입고 오셨어요. 자,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마음 실험실로 함께 할 텐데요. 딱 오시면 유튜브에서 막 많이들 이제 인사하고 계시잖아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네,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환대는 네, 박사님도 춤추게 하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열공하면서 많은 또 반응들, 또 질문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주제를 하나 골라오셨죠? 네, 오늘은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말하는 신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을 뜻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또 있죠. 네. 두 고통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픔이라는 건 통증이라는 건데요. 이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통은 사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배가 아프다는 건 위장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에 해당하는 거고, 다리가 아프다는 건 다리가 쉬고 싶다는 일종의 몸의 신호가 되는 거죠. 네. 이 통증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픈 부위를 깨닫지 못하다가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려서 빠르게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텐데 이 고통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좀 있는 거네요, 박사님. 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고통을 좀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박사님? 네, 고통이라는 건 우선 몸이 아픈 것과 불쾌한 기분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독특한 경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픈 거랑 기분까지요? 네, 아프면 좋지 않잖아요. 아프면 불쾌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것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어떤 경험에 해당하는 건데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프고, 그리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고통의 총합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죠. 네, 고통이라는 개념이 참 어렵고 또 모호한 개념인 것도 맞습니다. 고통은 몸이나 마음이 느끼는 괴로움과 아픔인 건 맞는데, 그 개념의 정의가 굉장히 또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유는 고통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별것 아닌 정도의 불쾌함이라서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고통일 수도 있는 것. 맞아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고통에 관한 한 이 객관적인 지표를 두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설명에 의존을 해서 최대한 가늠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저만 해도 비슷한 어떤 통증을 겪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게 더 짜증나고 어떤 날은 좀 넘길 만하고 그럴 때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박사님. 이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의는 어렵잖아요. 3번 정도로 아픕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아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맞네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진짜로 이게 아프다는 게 말로 표현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병원 가서도 얼만큼 아프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어버버하게 될 때가 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의 정도를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마음이 아플 때는 그 느낌을 신체적인 고통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익히 써오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 가슴에 멍이 든 것 같다라든가 피눈물이 난다라든가 가슴에 못이 박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네요. 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째서 마음의 병이 몸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런 연관성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하는 표현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빗대서 말한다는 점에 차관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오, 신기하네요. 예,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두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를 알아본 그런 연구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신체의 통증에 빗대서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박사님 그 연구는 어떤 부분인 건가요? 네. 우리가 별개로 인식을 해왔던 두 가지의 고통인 신체적인 아픔과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이 신경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같은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요. 정신적인 아픔에 대한 말들이 신체적인 아픔을 빗대서 했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가깝더라는 거죠. 그 영역이 유사하다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 거예요? 우리가 책상 네. 모서리에 무릎을 네. 부딪히면 되게 아프잖아요. 예. 너무 괴롭죠, 진짜. 네. 짜증나. 네.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어제 한번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프겠다. 네네네. 이런 건 부딪혔을 때 자극이 우리 몸의 통증 시스템을 통해서 두뇌로 전달을 해주고요. 뇌에서는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네. 부딪힌 곳은 무릎이지만 아프다고 느끼게 해주는 건 우리 두뇌가 신호를 보내준 덕분이라는 거죠. 네. 네, 고통이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란 걸 아시면 되는데요. 우리 뇌가 고통을 인식하고 처리하고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고통을 처리하는 두뇌 영역이 유사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리에 이렇게 뼈에 금이 갔다고 했을 때 이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두뇌의 영역과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두뇌 영역이 거의 같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박사님. 이게 어쨌든 신체적인 거고 정신적인 건데도 그 관장하는 뇌가 이제 유사하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실험식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박사님. 혼자가 되어 쓸쓸한 느낌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요. 네. 정신적인 아픔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아픔, 혼자가 되어 쓸쓸한 느낌. 자, 1번이요. 외로움, 2번. 포만감. 네. 너무 다르다. 네. 하나는 좀 싫고 하나는 좋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네, 좋네요. 하나는 지금 갖고 싶은 겁니다. 자, 배가 고프네요. 자, 정답 아시겠는 분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분께도 상품 챙겨드릴게요. 혼자가 되어 쓸쓸한 느낌을 뜻하는 말 1번 외로움, 2번 포만감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아픈 기억일 수 있겠지만 어떤 고통과 관련해서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박사님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배움의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5491님 주셨는데 저도 항상 마음 실험실 이 시간은 약간 대학 가면은 인기 많은 교양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저도 알차게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너무 유익하다라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글로 읽으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보기도 내주시고 막 그러면서 네, 즐거움이 더 커지고 있지요. 자, 드렸던 퀴즈의 정답은요? 뭐였죠, 박사님? 네, 1번 외로움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는 근데 외로워지면은 먹는 걸로 채우게 돼가지고 포만감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또 묘한 연관성 주시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외로우면은 식욕도 증가할 수 있나요? 라는 5981님. 그렇죠. 네. 뭔가 채우고 싶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회피하고 뜻이니까. 싶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포만감이 안 느껴지고 자꾸 먹을 거 찾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먹어도 안 채워질 때가 또 있죠. 정답이 왜 박사님 아닌 척하세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아닙니다. 안 채워지잖아요. 네. 밤에 어제도 막 찐빵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래도 돼요? 네. 3311님께서 네. 늦은 출첵했습니다. 바쁜 일 끝내고 출첵했는데 출첵 안 하면 또 허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허전함을 출첵으로 채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외롭다고 먹고 쓸쓸하다고 먹고 참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 먹다 보면은 비만이 되어 있겠죠. 1350
김은옥님 비롯해서 정답이 잘 왔습니다. 4185님, 2975님 정답 잘 부셨고요. 아, 이제 그 모태솔로란 뜻이 이제 모쏠이라 이제는 외로움이 일상이라는 2975님도 계셨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다우라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형식적인 답이었나요? 갈수록 늡니다. 아, 늘고 있어요? 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러분 1번 외로움이었고요.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상품 받으실 분은 자, 2975님께 챙겨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과 또 신체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이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들었죠. 11시에 돌아와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종전에는 이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랑 막 어떤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발동되는 어떤 두뇌의 영역이 좀 유사하다라고 박사님이 알려주셔서 너무 좀 신기한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박사님. 자, 이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박사님.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진짜 막 정말 막 가슴이 막 떨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일 때가 있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이 정말 무섭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같으니까 네. 그렇겠죠. 네.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 두뇌 영역이 유사하고 동일하다면 네.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통이 심하거나 배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네. 이런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네.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목적의 복용이 바로 진통제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아플 때도 이 진통제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 진짜 신기한데 박사님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야겠죠. 네. 네. 실제로 진통제가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매일 저녁에 진통제 하나를 복용하게끔 했는데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진통제처럼 생긴 비타민을 먹게 했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진짜 진통제를 먹게 했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모두 매일 밤 하루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기록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덧붙여서 하루 동안 경험한 기쁜 마음은 또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도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3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받은 나의 마상들, 마음의 상처들, 또 기뻤던 것들을 일기로 남기고 또 한 그룹은 진통제를, 다른 그룹은 비타민을 네. 효과가 없는 것을 먹은 상황인데요. 두 그룹이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면 박사님? 네, 기록을 비교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비타민을 복용했던 그룹에 비해서 진통제를 복용했던 그룹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네. 이건 아픔을 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하지만 기쁜 마음을 더 많이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네. 그 고통이 완화되기는 해도 컨디션이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그 네. 원리와 같은 겁니다. 아. 예, 진통제는 마음의 고통에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진통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네, 그럼요. 약간 기댈 때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박사님? 네.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과하게 드시는 건 안 좋겠지만 정말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저도 이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또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막 몸이 아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네, 보통 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네. 두통이 같이 옵니다. 아. 그래서 진통제 복용을 시키죠. 아, 예, 그런 처방에도 것도. 사실은 들어가요. 아, 약간의 그래요? 진통제가. 네. 몸이 아프거든요. 몸살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프면. 네, 그렇게 온몸이 되는 막 거죠. 아프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몸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얘기 주신 분들 계셨거든요. 진짜 마음 아플 때는 몸도 함께 아파온다라고도 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또 약간 신체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1425님께서는
박사님, 다인님 더 반가워요. 제가 요즘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헤어짐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이 또 아프실 텐데 그러게요. 진통이 필요한 순간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잘 지나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기원할게요.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 너무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마음의 고통도 진통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네,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그 사이에 유튜브에서 아로마님이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박사님. 마음의 통증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는 하죠. 오랜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꼭 마음의 아픔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저도 친구 중에 그 한의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너무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항상 웃고 상냥한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항상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마디를 건넸는데 아유, 그동안 많이 애쓰셨겠어요. 라고 했는데 순간 눈물이 말칵 터지신 거예요. 그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셨던 분이.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 많은 이제 고통들을 안고 사시느라 몸이 좀 아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어떤 마음의 위로로 네, 그런 게 좀 치유가 되셨구나 싶었거든요. 자, 그래요. 오늘은 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놀라운 또 타이레놀 실험을 또 들어봤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마음의 고통이란 것도 진짜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요, 박사님. 네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이제 막 술 마시고 막 그죠, 흥청망청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진통제를 먹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아픔에 별로 예민하지 않고 만약에 고통을 잘 못 느낀다면 인류는 아마 뭐 멸종하고 없을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고통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위험하다는 경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는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예방을 합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한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뭐 거부당하거나 한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너가 뭐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주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는 진짜 일종의 뭐 폭력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히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걸 법적으로 처벌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반면에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주기도 네. 하고 쉽게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뭐 무심결의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큰 고통을 주는 그런 폭력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네요, 박사님. 이게 뭐 신체적인 상처야 일단 눈에 보이고 이게 물리적인 건 보이는데 마음에 관한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해서 살펴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번째 퀴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퀴즈가 뭐죠, 박사님? 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이요. 역지사지. 2번. 금이환향.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네요.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라는 거죠. 1번 역지사지, 2번 금이환향. 정답 아시겠는 분은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로 주시면 한 분께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SG 워너비 버전으로 꿈의 대화를 준비했고요. 3232님도 그렇죠.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사실 더 큰 폭력일 수 있죠.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절하십시오. 예. 네, SG 워너비 버전으로 꿈의 대화 함께 듣고 있고요. 근데 박사님도
꽤 오래된 곡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아까 대체로 많은 곡들을 항상 흥얼흥얼거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별로 안 있는데.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전에 왜 알지? Say Yes도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또 쉽게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정답이 뭐였죠, 박사님? 네,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라. 네. 자, 역지사지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 역지사지고요. 이거를 또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분도 계세요. 4434님은요. 역지사지해서 큰 건 따내고 이게 큰 건 따내기 위한 게 아닐 텐데. 네, 아무튼 그럴 수도 있죠. 따내고 금이 환영하라는 뜻이었군요. 라고. 네,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셔요. 다들. 그러니까요. 네. 자, 8999님, 5602님, 그리고 5491님은요. 역지사지만 한다면은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질 듯한데 라고 하셨어요. 네, 먼저 뭐 하십시오. 먼저 바라는 그러니까. 만큼 내가 먼저. 맞아요.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누구는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역지사지. 예. 0323님께서는 역지사지 정답입니다라고 주셨고 당첨이 요새 좀 안 되셨는지 좀 서운함이 느껴지네요. 문자에서. 자, 0902님은요. 요즘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입장 받고 생각도 해보고 사이좋게 지내봐요. 라고.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이 아까 또 알려주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사실 신체적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반대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고, 치유해 주는 것도 되게 큰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로 그럼요. 이해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의미를 키워주시는 그니까. 멋지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박사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위로와 또 치유가 함께 나오는 거죠. 3311님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고 아프지만 조금 더 건강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외로움도 힘듦도 살면서 치유하고 함께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닐까요? 와, 3311님께서도 굉장히 또 우리 출제자 의도와 부합한 내용 주셨습니다. 내 아픔도 있으면 다른 이 아픔도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 한마디 따뜻한 말로 전해봅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법륜 스님의 연설을 또 인용해 주셨어요. 내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소중하고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생각도 중요하다라는 이 역지사지의 또 태도를 법륜 스님 말씀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자, 여기서 0902님께 상품 챙겨드릴게요. 조금씩 양보하며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교훈적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느낌이. 자, 이제 박사님과 함께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눈 오늘 박사님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리가 아마도 잊지 말아야 하는 고통이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큐 인 영화 당신의 4월입니다. 4월. 네, 그날의 참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한 다큐 영화인데요.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등장을 해요. 네. 당시의 상황을 뉴스로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접한 청소년들, 그리고 유가족 곁을 지켰던 인권 활동가분들, 그리고 사고 해역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기억에 힘들어하는 진도 어민분들 모두 다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고 또 희망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가득히 전달되는 소중한 영화라고 합니다. 네. 이 당신의 4월이라는 다큐 영화는요, 2019년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에 서울 독립영화제 그리고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이런 유수 영화제에서 방영이 됐고요. 네. 올해 지금 4월 1일에 다시 상영 중입니다. 또 4월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또 있지요. 네. 우리가 참 보면은 남의 고통에 되게 무심할 때가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좀 뭐 나아가라라고 하거나 이제는 좀 그만할 때 됐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배웠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는 때로는 신체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됩니다. 박사님 너무 좋은 작품 감사하고요. 당신의 4월 저도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방송했던 시간은 박사님에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됐을까요? 고통은 아니었죠? 그럼요. 고통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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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 실험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그날 있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와 기쁜 일을 기록하는 근데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기도 기쁜 해요.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오늘 마음 실험실 다우라의 출연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마 또 이제 학교로 가시면은 또 약간의 또 고통들이 있으시겠지만 자, 다우라가 약간 진통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보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박사님을 지금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3232님이 이제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특히 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화가 날 일이 좀 많잖아요, 박사님. 진짜 맞아 고생이 위험하니까. 많으십니다. 맞아요. 네, 위험한 순간들이니까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절이 어렵죠. 근데 가끔 제가 약간 초보 운전자잖아요, 아직 박사님. 그래서 저도 물론 가끔 화날 때 있는데 가끔은 생각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날 만한 걸 하고 있겠구나. 네. 이게 역지사지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함께 좀 역지사지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모 백화점 앞에서는 지금 추모제를 또 하고 있네요라고 3232님께서 오늘이 4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4월 또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다정님이 벌써 시간이 또 순삭됐습니다 하시면서 막 너무 또 아쉬워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요. 또 다음 주 또 목요일에 올 것이고요. 마음 실험실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라고 유튜브에 다정님은 의심스러워. 저희는 결백합니다. 네. 저희는 결백합니다. 저희는 다우라 스텝설. 아무런 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다우라 KNN 계정에 올라오는 복습 콘텐츠도 잘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또 추념하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집에 가자. 김목인 씨와 황푸아 외 아티스트가 함께한 노래 남겨드리면서 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